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화제 중 하나는 검찰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추미애 장관은 2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윤석열 사단을 대학살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적이 있었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람들만은 살려달라는 그런 건의도 묵살하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런 검찰의 난맥상, 정치권은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명쾌한 답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해서 특검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숫자가 부족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특검을 하고 싶어도 민주당 등이 반대하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이긴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대학살, 검찰의 대학살극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 조건은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숙제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 명쾌한 방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요즘 술자리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청와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장관의 본인과 가족 의혹 수사, 우리들 병원 수사,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쥐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고 볼 만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 윤석열 측근들을 대학살했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정의로웠을까요? 합법적이었을까요? 문제는 없을까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한국당이 총선이 끝나면 대반격에 나설 그럴 태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의 복수를 한국당이 해주게 되는 셈일까요? 아무튼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의 전략은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를 만들 생각이다.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 검찰 학살 TF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숫자가 부족해 특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제대로 특검을 하겠다. 검찰을 학살한 이 정권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설 연휴 전인 23일 청와대가 2차 검찰 대학살을 자행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였다. 두 번에 걸친 대학살로도 불안했는지 이 정권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에 감찰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치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설 연휴 내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그리고 법무부의 반격, 감찰 여부 등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탄압하는 자와 박해를 받는 자, 정치에서 그럴 경우 탄압하는 자는 코너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 칼춤이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분 이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항명을 운운한 사람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묵살했다.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서울고검장과 윤석열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명백한 항명이다. 이렇게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판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말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거론한 것이다. 협박한 것이다. 이 정권 공수처를 왜
밀어붙였는지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요 대목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강욱이 굳이 공수처를 운영했을까요? 자, 7월쯤, 빠르면 7월쯤 공수처가 운영이 되면, 세워지면 이제 이런 청와대 관련 수사를 다 공수처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 전에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최강욱은 버티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대충 버티다 보면 공수처가 나를 살려주겠지. 여기에 공수처를 끝까지 밀어붙인 이 정권의 의도가 속이 내다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나 독일의 게슈타포 같은 그런 조직이 이제 서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는 공수처를 통해 잡아넣고 모든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TF를 만들고 28일 첫 회의를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 구상이 맞는다면 이제 갑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 TF팀 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들이 지금 힘을 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이겨서 자, 특검이 이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지 지금 검사들도 정의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인사 칼춤 정말 꼴불견입니다.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자존심이 강한 조직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튀어오릅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언론과 검찰 같은 조직은 욕하고 비판하고 탄압하면 더 거세게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보면 요즘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는 부류는 언론, 검찰 이 두 부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계속 언론 탓하고 검찰 탓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저도 기자 출신에서 잘 압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회고해보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가 기자하는 맛은 났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좌파 정권 때 기자는 비판의식을 더 발휘할 수도 있고 솔직히 재미도 있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또 월급은 좀 깎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자하는 맛, 비판하는 맛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 쫄지 마시고 지켜주는 원군들도 있습니다.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